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키네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올해가 병오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낯설었어요. 불의 해라고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좀 무서운 거예요. 괜히 뭐 되게 겁을 주는 그런 콘텐츠가 많았거든요. 병오년에는 뭐 불이 절절절 끓는 해여가지고 충동적이고 뭐 모든 것이 다 훤히 드러나는,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들, 안 숨기고 있었던 것들 포함해서 다 드러난다는 막 그런 겁을 주길래 내가 최근 4, 5년 동안 뭐 잘못한 게 있나? 뭘 숨겼나? 잘 살아왔겠지? 막 이런 생각이 연말 연초부터 들면서 되게 괜히 겁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 벌써 4월 중순 돼가네요. 무슨 1월 새해 영상 마냥 시작을 했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그냥 4월이에요. 이전 집 처분하고 이사하고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훌쩍 가버려서 시간이. 이제 올해 1월부터는 제가 일을 안 하거든요. 휴직했어요. 시험관 하려고. 영상 오랜만에 쭉 제가 올렸던 거를 봤는데 이게 이어 붙이려다 보니 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막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. 다 막 말해놔야 될 것 같고. 일단 연초에 정말 큰일을 겪었어요. 하나. 남편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, 둘이. 근데 많이는 못 하거든요. 좀 서로 자존심이 세요. 그래서 이제 자주 수다를 떨긴 하는데 가끔 이제 잠이 잘 안 올 때 그냥 둘 다 제잘거리다가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뭐 막걸리라든지 한 잔 하면서 얘기 좀 하다가 눕자. 그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꿈에 부푼 얘기를 하면서 막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날 새벽이었어요. 밤 1시, 2시 이쯤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수다를 떨고 이제 자자 하고 딱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잠이 들려나 싶을 때 갑자기 핸드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전화를 잘 안 해요. 카톡을 많이 하지. 그리고 그 자다가 전화가 온 거잖아요. 그게 한 새벽 4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엄마더라고요. 벌써 이상해. 기분이 벌써 이상해. 근데 일단 받았죠. 근데 이제 올 수 있냐고. 일단 갈게 그냥. 저는 이랬어요.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1월 말인데 이제 주기 때문에 시험관 그 주기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시작할 때쯤이에요. 병원을 가야 될 시작 시점에 딱 그 일이 터진 거예요.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와중에 고민을 할 새도 없이 그냥 저는 시험관 바로 시작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죠. 난자 채취부터. 그렇게 하고 한 2월쯤 되니까 또 뭐 바쁘게 지나가요. 뭐 유족들이 할 일들이 좀 있어요. 가족 간에 뭐 그런 골도 좀 있는 편이었고. 근데
그런 해야 될 법적 절차들이 복잡하게 있잖아요. 그 와중에 감정의 골도 있고, 그리고 애도의 기간도 아직 충분히 안 가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 또 가족끼리 또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막 연초부터.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월쯤 되니까 이제 실패를 했어요. 시험관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이잖아요. 결국은 안 됐어요, 그게.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멘탈이 엄청 많이 무너지더라고요. 처음 해본 거라 당황스러울 정도로. 그렇게 하고 이제 4월이 됐는데 어제 또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랑 그 자주 싸우거든요. 결혼하면은, 결혼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자주 싸워요. 뜻하지 않게 싸운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 싸움은 좀 제가 많이 괴로웠어요. 시험관도 안 됐고, 그리고 그 준비를 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그게 그럴 수밖에 없대요. 약물을 먹어서 내막이 무너지면서 훨씬 아픈 그런 건데, 몸도 아팠고 마음도 안 좋았고, 남편이랑 또 싸워가지고 그게 다 짬뽕으로 겹치면서 그렇게 이제 싸움, 큰 산이 하나 또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. 어제 밤에 오랜만에 또 기분 좋게 그린 마일이라는 그 영화, 옛날 영화, 그걸 막 보면서 막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 충만한 뭐 그런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전화로 11시, 밤 11시에 모르는 010 번호로 전화가 와요.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전화가 아니다. 이건 이성일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 이렇게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. 원래 잘 안 받긴 한데, 모르는 번호 잘 안 받긴 한데 남편이. 근데 너무 막 당황하면서 막 이게 뭐지 막 이러길래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. 전화 다시 해보던지 전화번호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뭐 카톡 저장해 본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. 그 남편 직장 후배의 와이프라고, 자기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새끼 나 팔아가지고 술 처먹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술을 좋아하니까,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,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다 친구고 연인이고 배우자고 그런 편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너무 갑자기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, 전화를 바로 해서 해야 될 것이냐, 아니면은 그 후배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와이프한테 전화하는데 너 어디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막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와요. 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받기도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돼서, 왜냐면 남편은 이런 일에, 남의 연애사 가정사에 잘못 끼면 골치가 아프다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. 옛날부터 거의 대나무숲 느낌이었나 봐요. 대학교 때부터 온갖 커플들의 고민 다 듣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사회 다 봐주고 막. 그래서 막 약간 웃긴 반 뭐지 반 이러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전화 오면 받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후배가 죽은 거예요. 근데 그 11시였거든요, 밤. 근데 남편이 하는 말로는 9시에 죄송해요 형 이렇게 카톡이 와서 너 왜 그러냐 하고 바로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상태였대요. 근데 그게 저희 순간 둘 다 벙쪄가지고 가슴 철렁하면서, 왜냐면 연초에도 아빠의 죽음을 둘이 같이 정말 즐겁게 있다가 벼락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딱 겪었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. 둘이 이제 또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막 현실 감각도 없고 막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그게 공감이 되잖아요. 아빠의 죽음 봤으니까.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병원연이라고 했잖아요.
정말 무서운 해라는 게 맞다 싶은 거예요. 모든 게 다 터지나 진짜? 막 다 폭발? 다 드러나나? 왜냐면 그 후배도 그렇고 아빠야 뭐 평상시에도 조금 위태위태했지만 전혀 그런 게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빠는 뭔가 있었던 4, 5년간이 쌓여왔던 수년간 쌓아왔던 뭔가가 터졌다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너무 그게 무섭고 정말 그게 사주가 있는 건가? 또 한 번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랬어요. 그래서 요즘 사실 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기분이 막 오락가락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 영상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약간 축 처져가지고 약간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막 약 먹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말도 막 어눌한 것 같고 근데 뭔 말인지는 다 알겠는 말을 되게 어눌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올해는 약간 조증 같아 조증. 따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막 기분 좋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오열을 한다거나 화가 폭발한다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. 미치겠어. 그래서 인스타도 막 꽃받치고 막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막 도전적이고 그런 게 막 올라와 있는데 제 걸 보면 또 블로그 글을 보면은 세상 막 우울증 환자처럼 또 글을 막 써놔요. 그래서 이게 뭔가가 지금 있다 이러고 있어요. 다행히 지금 그 집에서 쉬면서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왕정이지. 회사에서 일했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올해 진짜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남편이랑도 조용히 그냥 무사히 잘 보내는 게 목표로 해야 되나 이 생각. 왜냐면 남편도 자꾸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성급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지금 남편은 장례식장 가 있어요. 이제 그분이 가기 전에 자기한테 카톡을 했고 자기가 되게 많이 뭔가를 알려줬고 그런 후배여가지고 그리고 매년 자기 생일을 챙겨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랬던 후배라는 것도 알고 막 지금 가슴이 엄청 무너져 있을 거예요. 아마. 그래서 뭐 너무 주저주저 얘기 많이 했는데 어떤가요, 여러분들은? 좋은 일 가득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무사히 보내시고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올해 무사히 보내봐요. 진짜로. 아무튼 저는 지금 시험관 2차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또 2차 이식을 할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이사 온 집인데 좋아요. 역시 새 집이 좋은 것 같아요. 전에 살던 집은 거의 30년 차? 거의 그랬을 거예요. 다르긴 다르네요 진짜. 새 집이 최고예요 여러분. 저만 몰랐었던 걸로. 요즘 그래서 집에서 솔직히 집에 있어도 진짜 바빠요. 아시겠지만 쉬시는 분들은. 근데 어쨌든 심리적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저거 지금 TV 틀어놓은 게 그 지붕 뚫고 아니다 짤 하이킥? 하이킥 시리즈 다시 보고 있는데 저게 2013년 12년 막 이때 거예요.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. 요즘 거 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지 옛날 게 재밌네요.
그때 볼 때는 저게 왜 재밌어? 막 이랬던 건데 지금은 너무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깔깔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힐링이고 진짜 나이가 들었나 싶어요. 이런 거 보면 너무 다사다난해. 그래서 저런 게 약간 의지가 돼요. 뭔지 알죠?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어요. 지금 원래 하여튼 많이 쪘어요. 보이시죠? 이런 거 살. 며칠 전에 부대찌개 얘기 하는데요. 며칠 전에 부대찌개 최초로 생긴 집 아시죠? 그 의정부 오뎅식당 거기가 최초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부대찌개 식당을 연 게. 거기를 예전에 국세청 있을 때 출장 왔다가 그때 이제 출장 끝나고 직원들이랑 먹은 게 처음이었는데 그 당시 좀 제가 흑화된 상태였어요. 막 모든 게 다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막 난리 치면서 막 최초라면서 막 대기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냥 부대찌개인 거예요. 그냥 조금 안 자극적이고 맛이 조금 더 있는 뭐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. 그래서 막 화가 날 정도로 막 이상했어요. 그때 제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잊고 살다가 제가 지금 이쪽 경기 북부에 살고 있잖아요. 이직을 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갔어요. 오뎅 식당을. 근데 그 너무 맛있었어. 너무너무 맛있었어. 그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좀 자극적인 맛보다는 그러니까 특색 있는 그러니까 특색 있다기보다 뭐랄까 그런 정성 뭐라고 해야 되지? 하여튼 그런 집밥스러운 맛이 나는 게 더 맛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? 하여튼 그러잖아요. 이게 되게 배달 음식처럼 그렇게 막 짜고 자극적이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아는 맛 중에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최초라는 그런 사실 그런 게 짬뽕이 되면서 너무 맛있었어. 혹시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세요. 의미도 있고 좋잖아요. 말하고 보니까 나 많이 진짜 사람 됐다. 아직 갈 길이 먼데 근데 사람 진짜 안 변하는 건 뭔지 아세요? 오뎅 식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본성 얘기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옛날부터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대화가 항상 그쪽으로 철학적으로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안 변해. 그런 본질적인 성격, 천성 이런 건 안 변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긍정적으로만 사는 게 저는 성숙해지는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. 긍정적이기만 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은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. 상처도 안 줄 수가 없어요. 안 받을 수 없듯이 상처도 안 줄 수가 없고 매사 긍정적일 수도 없고 매사 감사할 수도 없어요. 그게 목표인 거지 인간의. 다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바뀌고 나아진다는 거는 뭐 같냐면은 좀 더 집중하는 거, 그 순간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거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어릴 땐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뭔가 그냥 다 똑같지 뭐. 이게 뭐가 특별해. 난 더 특별하고 싶어. 뭐 이런 마음이 100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좀 그냥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너무 애늙은이 같나? 근데 저는 10대 때부터 이랬어요. 그게 저예요.
갑자기 생각한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반말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졌어.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아이유가 새로 드라마 찍던데 좀 제목은 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저는 아이유가 나온 드라마는 거의 다 재밌게 봐가지고 취향에 맞나 봐요. 그 달의 연인 진짜 오열하면서 봤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거 진짜. 그리고 그 뭐지? 폭삭 소가수다도 진짜 완전 명작이잖아요. 그거랑 더 옛날 거 프로듀서인가? 그것도 재밌었고. 근데 호텔 델루나는 안 봤다. 그거랑 나의 아저씨 그냥 초반에 보다가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에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센세이셔널 했고 이번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. 금요일에 하는 것 같던데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. 요즘 또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공부라는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희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. 그래서 학교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공부하는 게. 재미가 없는데 하려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내가 원하니까 하는, 내가 재밌으니까 몰입해서 하는 이런 공부 너무 행복하잖아요. 그래서 요새 꼭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2개 듣고 있어요. 근데 2개 내용이 거의 똑같은 제목인데 하나는 대인관계의 심리학이고 하나는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이해예요. 묘하게 되게 같은 말을 다르게 쓴 것 같잖아요. 과목명이. 근데 2개가 완전히 달라요. 일단 대인관계의 심리학은 그 아동기부터 아니 영유아기 때부터 이제 노년기 전 청년까지 상세히 다루는 거예요. 차근차근 하나씩. 일단 전반기에는 각 시기별 특성 이런 거를 배우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인가 뭐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대한 거 뭐 가정 결혼 생활에 대한 거 노년기를 위한 뭐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이 후반기 뭐 이런 식의 약간 인문학적인 과목이 그거라면 인간 행동의 심리학적 이해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과목이에요. 뭐 뇌의 신경이 어떻고 뭐 심리학 자체가 뭐 어디 독일에서부터 시작돼서 막 이런 이론적인 거 있죠. 그리고 뭐 뇌도 그렇고 신경계 그런 정말 과학적인 이유를 갖다가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과목이라서 하나는 문과적이고 하나는 이과적이어서 완전 딱인 거예요. 제가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. 그거 배우는 게. 근데 진짜 모수는 뭐냐면 지금 겁나 밀려있어요. 강의가 6개 들어야 되는데 오늘 2개 듣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어. 내일은 그래가지고 목요일이니까 내일 목요일 그거 좀 2개 정도 쳐내고 상속도 할 게 좀 있어요. 그거 하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저녁 약속 있어요.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커플 친하다는 커플 있죠. 결혼식 날짜 잡혔대요. 아니 근데 올해 결혼 왜 이렇게 많이 해요? 진짜 다 오래 하려고 기다렸나? 이것도 병원연 영향이 있나 막 싶은데 하여튼 결혼 준비한다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을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. 항상 저 축의금도 진짜 많이 냈고 부친상 때도 다 챙겨줬고 저를 생일 때도 막 그렇게 하니까 밥을 좀 거하게 사야 될 것 같아. 너무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뭐 돈을 얼마를 받고 얼마나 날 챙겨줬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
근데 진짜 밥을 먹는다는 거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잘 없잖아요. 뭐 한계가 있잖아요.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시간 보내고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마음 표현하는 거. 그거를 몰랐네요. 너무 오랫동안. 하여튼 그래서 내일은 강의 듣고 저녁 약속하고 집에 와도 남편이 없을 거예요. 왜냐면 내일은 또 야진이래요. 그러고 나면 금요일은 또 병원 가는 날이고. 그래요. 주말은 또 주말 일정 있고 막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요. 삶이. 아무튼 저는 이제 또 자려고요. 자려고 노력을 해보려고요.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무탈히 계세요. 봄 많이 만끽하시고 또 뵐게요.